한 어부가 낚시를 하다 주웠다며 경찰서에 카메라 한 대를 가져왔는데 숨진 여대생 추 씨의 것이었습니다. 어렵게 복원된 카메라에서 오 씨와 그의 선박이 찍힌 사진이 나왔고 결국 오 씨의 거짓말이 탄로나게 됩니다. 살해당하기 직전 119에 걸려왔던 4번의 신고 전화도 결정적인 증거가 됐는데요. 예, 읽습니다. 전문가가 성문을 분석한 결과 범인의 목소리에서 60대 이상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발견됐고 오 씨의 목소리 녹취에 비교하자 목소리의 주된 공명과 스펙트럼의 기울기가 일치한 겁니다. 또 신고 전화 속 선박의 엔진 소리 역시 오 씨의 선박 엔진 소리와 같은 것으로 판명이 납니다. 두 여성과 대학생 커플을 살인한 범인으로 밝혀진 오 씨. 만난 적도 원한질 일도 없을 20대 젊은 청년들을 죽인 이유가 만지고 싶어서였다고 말합니다. 만져보고 싶어서요? 누구를요? 아가씨.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8월 31일 대학생 커플은 항구에서 출항 준비를 하던 오 씨에게 배에 태워줄 수 있냐고 물었고 이들을 태운 오 씨는 30분 정도 배를 몰아 자신의 어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변해버리는데요. 바다 한가운데서 남자친구인 김 씨를 배 밖으로 밀어 빠뜨리고 추 씨에게 추행을 시도한 거였죠. 오 씨는 갈고리가 달린 어구, 삿갓대를 김 씨에게 휘둘러 배에 올라오지 못하게 했고 추 씨에게 추행을 시도했다가 저항하자 같이 죽어버리라며 배 위에서 밀어버렸다고 합니다. 조 씨와 안 씨 역시 여행 중 항구에서 마주친 오 씨의 배를 얻어 타게 됐고 그의 어장을 갔다 돌아오던 중 갑자기 오 씨가 안 씨를 추행합니다. 두 여성은 힘을 합쳐 그에게 맞섰고 셋은 뒤엉켜 몸싸움을 하다가 다 같이 바다에 빠지게 됐는데 오 씨는 헤엄을 쳐 다시 배 위에 올라왔고 뒤이어 배에 타려는 이들을 바다로 몰아내 죽게 한 거였습니다. 범행 사실이 모두 밝혀지고도 오 씨는 공짜로 태워준다니까 좋아서 탄 사람들이 문제라며 죽은 사람들보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내가 더 아프고 불행하다라고 말합니다.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오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는데요. 이어진 재판에서 오 씨의 변호인은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에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사형제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고 항소심을 맡은 광주 고법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5대 위헌 4로 사형제는 합헌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2010년이 돼서야 오 씨의 사형이 확정되죠. 오 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저지른 일에 충격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는데요. 올해 84살인 오종근은 국내 최고령 사형수가 됐으며 사건은 영화 실종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21세기 최악의 살인, 그 마지막은 2014년에 일어난 GOP 총기 난사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을 일으켜 가장 최근 사형을 선고받은 임병장입니다. 3시간 전쯤인 저녁 8시 15분쯤 강원도 고성군 동부전선의 육군부대 GOP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 부대 소속 임모병장이 수류탄을 투척한 뒤 실탄 10발을 난사하고 달아났다며 현재 이 임모병장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 최고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며 부대가 위치한 고성뿐 아니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총기 난사 사건은 전역을 단 석 달 앞둔 병장이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요. 2014년 6월 21일 주간 경계 근무에 투입됐던 임병장은 오후 8시경 근무를 마칩니다. 이후 복귀를 위해 동료 7명과 집결해 있던 그는 두고 온 물건이 있다며 근무했던 초소로 발걸음을 돌리죠. 몇 분 뒤 돌아온 임병장의 손에는 수류탄이 들려 있었고 그는 안전피를 제거해 동료들이 모여있던 쪽으로 수류탄을 던집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져있던 동료들을 향해 사격을 시작하죠. 파편상을 입고 피신 중이던 간부와 생활관으로 도망치는 병사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고 도주하는 길에 마주친 이들에게도 총격을 가하는데요. 10분 동안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부대를 이탈한 임병장은 총과 실탄 수십여 발을 갖고 있었고 군은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킨 뒤 임병장을 찾기 위해 9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투입합니다. 수색은 이틀 동안 밤낮 없이 계속되는데 이 과정에서 5인 사격이 발생해 2명의 군인이 총상을 입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36시간 만인 6월 23일 오전 8시경 군은 한 야산에서 임병장을 발견합니다. 가족들까지 나서 총을 버리고 투항을 하고 설득했지만 그는 어차피 돌아가면 사형이라며 스스로에게 총구를 겨눈 채 아슬아슬한 대치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펜과 종이를 달라고 한 임병장은 유서를 적은 후 자신의 가슴에 총알을 발사하고 쓰러집니다.
즉시 체포된 그는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총알은 심장을 비껴가 어깨 위로 빠져나왔고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했지만 목숨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선 곧 전역을 앞둔 병장이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건지 그 이유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고 심지어는 간첩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죠. 이후 임 병장이 썼던 유서가 공개되며 총기 난사 사건을 벌인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나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그들에게도 잘못이 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는 말이 있고 어린애들이 장난삼아 개를 괴롭히거나 곤충이나 벌레를 죄의식 없이 죽이는 것처럼 자신이 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 그들은 헤아리지 못하였다.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사단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은 줄줄이 해임됐고 주요 핀의 관심병사 150여 명은 후방으로 보직 변경됩니다. 하지만 임 병장이 따돌림의 주동자로 지목하며 유일하게 고소한 이중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당시 육군 검찰부는 이중사가 임 병장을 별명으로 부르거나 개머리판을 잡고 끌고 가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장난으로 한 것이고 임 병장도 이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려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석 달 뒤인 9월 18일에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이때 사망한 군인들의 유가족 대표는 임 병장을 용서했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아들을 둔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임 병장을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자식들도 용서하고 땅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2심을 맡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도 항소를 기각합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19일 대법원의 판결로 사형이 최종 확정되는데요. 대법원은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하며 임 병장이 학창 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인격장애 증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대 내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괴로움을 겪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평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후임병에게도 소총을 발사해 살해했고 범행도 지능적이고 냉혹했다라고 판시합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기 석 달 전 선임병들의 폭행 끝에 숨진 윤일병 사망 사건을 들어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이 된다는 말까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사형제 폐지와 사형제 부활에 대한 논쟁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오고 있죠. 흉악범이 저지른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 이래서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역시도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기에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한 사형수의 편지가 있어 읽어드립니다. 요즘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죽어서야 나갈 수 있는 절대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바꾸느니 차라리 지금의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절대적 종신형은 그 어떤 희망 없이 죽어서야 나가는 것이라고 하던데 희망 없는 내일을 살게 하느니 차라리 사형제도가 나을 것 같습니다. 희망은 사람을 힘들게도 하고 지치게도 하지만 바늘구멍 같은 희망이 사람을 살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형이라는 형벌이 죄인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교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형수는 사형의 희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들, 그리고 이들이 벌인 최악의 사건 3가지. 소개해드린 저는 아나운서 김준상이었습니다.